몇 개월이 지난 후 건설사 사장이 암자로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얼핏 봐도 불편해 보였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았다. 좌정하고 스님이 차를 따라주었다. 남자가 고백하듯이 말을 했다. 스님, 제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2명이 죽었습니다. 민수라는 그 젊은 노동자도 크게 다쳐서.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했다. 그때 제 처남이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남자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한쪽 눈은 흰 붕대로 감겨 있었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다. 처남이 제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회상하는 듯 말을 했다. 매형, 우연한 사고로 만들어서 이 위기 벗어나야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뒤로 처남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저는 한쪽 눈과 이 불편한 몸이 됐습니다. 도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했다. 제안한 자가 더 큰 벌을 받았구먼. 도인은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도 그 고개를 끄덕인 순간 공범이 된 거야. 도인은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다. 한쪽 눈이라도 남은 것은 자네가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이네. 아들은 총명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네 앞에는 더 큰 불행은 없을 게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려고 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서려 했지만 도인이 손을 내밀어 말렸다. 건설사 사장이 암자를 떠났다. 도인은 혼자 남아 차를 마셨다. 밤이 깊어졌다. 바람이 암자 주변을 휘감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인은 찻잔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다시 짙어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푹, 푹. 누군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도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떠밀리듯 비틀거리며 오르는 소리였다. 도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끼. 암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40대 중반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은 흙투성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도인을 바라보았다. 도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차를 따르며 말했다. 또 왔구먼.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남자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도인은 남자 뒤 허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등이 차갑게 식어갔다. 마치 누군가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남자는 급히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상합니다. 도인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이상한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옥상, 베란다, 계단.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했다. 병원에 데려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들 손을 잡고 있으면 자꾸 위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도인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 뒤 허공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도인은 천천히 말했다. 자네, 누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나? 남자의 몸이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뒤에 있는 분이 말이야. 떨어질 때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있더구먼. 자네 손이 자기를 밀었다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도인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도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거짓말해도 소용없네. 자네 뒤에 있는 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도인은 잠시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분이 자네 아들 손을 잡고 데려가려 하는구먼. 자기가 떨어진 그곳으로.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입니다. 도인은 잠시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뒤에 있는 분이 다 알고 있어는 아니고 뒤에 있는 분이 엄청난 화를 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살기처럼 나는 느껴지네. 남자는 급히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상합니다. 도인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이상한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옥상, 베란다, 계단.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했다. 병원에 데려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들 손을 잡고 있으면 자꾸 위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도인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 뒤 허공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도인은 천천히 말했다. 자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도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뒤에 있는 분이 엄청난 화를 내고 있는데. 도인은 잠시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마어마한 살기처럼 느껴지네. 그분이 자네 아들 손을 잡고 데려가려 하는구먼. 자기가 떨어진 그곳으로.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입니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입니다. 도인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기다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이. 형은 300억, 저는 30억.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회사 키우는데 힘썼는데 왜 형만. 도인은 남자 뒤를 응시했다. 그곳의 존재가 더욱 거칠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형을 등산에 초대했습니다. 형은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해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벽 근처에서 형이 풍경을 보고 있을 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형을 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형 목까지 다 가져갔구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와 조카를 쫓아냈습니다. 재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합니다. 마치
누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도희는 남자 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도희는 천천히 말했다. 자네 형이 말이야. 자네 아들 손을 잡고 있더구먼. 자기가 떨어진 그 절벽으로 데려가려고. 남자는 몸을 떨며 소리쳤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도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자네 형도 아무 잘못 없었네.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자네 형은 자네를 믿었네. 오랜만에 동생이 등산 가자고 해서 기뻐했다고 했어.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도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형 등을 밀었지. 형이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했나?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희는 남자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형이 지금도 그 손을 뻗고 있더구먼. 하지만 이번엔 살려달라는 게 아니야. 도희는 잠시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 아들 손을 잡고 같이 떨어지려는 거지. 남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다. 제발, 제발요. 도희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빼앗은 게 뭔가?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돈입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돌려줘야지. 남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그럼 아들이 살 수 있습니까? 도희는 남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형한테서 빼앗은 것, 형수와 조카한테 전부 돌려줘. 한 푼도 남김없이.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도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하면 안 돼. 남자는 당황하며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희는 천천히 설명했다. 형수한테 그냥 드리고 싶다고만 해. 왜냐고 물으면 그냥 드리고 싶어서라고만 해. 진실을 말하면 아들은 못 살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희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3일 안에 형수한테 전부 넘겨야 해. 하루라도 늦으면 자네 아들은 떨어진다. 남자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3일 안에. 반드시. 도희는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형수가 뭐라 하든 거짓말하지 마. 진실도 말하지 마.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라고만 해.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형수님이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희는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참아야지. 자네가 형을 밀었을 때 형도 자네를 의심하지 않았어.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희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산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 남자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네. 도희는 남자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형이 따라 내려갈 거야. 자네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일 게야. 도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 나를 밀었냐고.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하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마. 대답도 하지 마. 그냥 앞만 보고 내려가. 도희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뒤돌아본다면 자네 형 얼굴을 보게 될 게야. 그 순간 도희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죽든 아들이 죽어. 남자는 몸을 떨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절대 안 돌아보겠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하산길에 전화가 올 게야. 남자는 놀라며 물었다. 전화요? 도희는 천천히 말했다. 형수한테서. 받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받지 마. 남자는 급히 물었다. 만약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희는 남자 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형 목소리가 들릴 게야. 침묵이 흘렀다. 도희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네가 죽게 될 거야. 남자는 온몸을 떨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절대 전화 안 받겠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내려가게. 남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도희는 남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 형이 자네를 용서할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 아들은 살 수 있을 게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게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암자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안개로 가득했다. 남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나를 밀었어? 남자는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인의 경고를 기억했다. 돈이 그렇게 좋았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 앞만 보며 걸었다. 형수와 조카를 왜 쫓아냈어? 남자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너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갔다. 발이 미끄러졌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왔을 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윙.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형수님. 남자는 손이 떨렸다. 도인의 말이 떠올랐다. 절대 받지 마.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윙. 남자는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다. 만약 급한 일이라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남자의 손가락이 화면 위로 움직였다. 남자는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다. 만약 급한 일이라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윙. 남자의 손가락이 떨렸다.
한 번만 받아보자. 남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형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서방님?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형수님. 그때였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왜? 나를 밀었어. 남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형 목소리였다. 동생아. 왜? 남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형이 서 있었다. 피투성이 얼굴, 으스러진 몸, 손을 뻗은 채. 동생아.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발밑에 아무것도 없었다. 절벽이었다. 아, 남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다. 도인은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주변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느껴졌다. 혹시 못 참고 벌을 받은 게 아닐까? 형제간의 피는 쉽게 씻기지 않는 법이지. 바람이 암자를 흔들었다. 도인은 다시 차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아들은 살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다. 도인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까, 까. 도인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다. 어젯밤 계룡산 등산로에서 40대 남성이 추락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로 보고 있으나 이상한 점은 피해자 손에 깨진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마지막 통화 기록이 형수로 되어 있었으나 형수는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수의 통화 기록도 전화가 없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화면이 꺼졌다. 목탁 소리만 딱, 딱 울렸다. 형제의 피. 돈 때문에 형을 밀어버린 남자.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의 아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계룡산의 여자 도인. 다음 이야기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